안녕하세요. 자, 수리 능력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3장 NCS의 계산 이 부분을 볼 건데요. 교재에서는 54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NCS라는 시험은 수리 능력이 전부가 아니고 또 그 안에서도 뭐 이런 자료 해석 문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료 해석 문제가 또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 해석 문제에서도 도표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자료에서 빨리 찾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NCS라는 시험에서 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NCS 시험을 볼 때 실질적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또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얘기하면 뭐 양으로 쳤을 때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시간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이 NCS 시험에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어떤 중요도 이런 거는 좀 높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수리 능력의 여러 문제나 아니면 뭐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자원 관리 파트에서 푸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빠르고 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챕터도 수리 능력에서 활용하는 뭐 이런 계산이 아니라 NCS라는 이 시험에서 활용하는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챕터의 이름 자체를 그냥 NCS의 계산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부터 NCS라는 시험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계산 방법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또 잘 들어두셔야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해결 능력 파트나 자원 관리 능력 파트에서 계산을 또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여기고 수업을 들어주시고요. 또 오늘 수업 외에도 그 다음에도 이제 자료 해석 문제풀이 할 때 활용하는 여러 가지 계산들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계산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오늘 다룰 거니까 오늘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4페이지 교재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54페이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 연산 테스트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같이 풀어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혼자 공부할 때 꼭 타이머를 재고 한번 요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나름 여기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계산들은 실제 시험에 나오는 형태의 계산들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어떤 뭐 모의고사나 아니면 어떤 시험에서 우리가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 풀 때 그때 활용되는 여러 가지 계산들을 전부 다 넣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자면 뭐 이런 건 우리 응용 수리 문제 풀 때 우리 경우의 수 셀 때 많이 활용하는 계산이죠. 조합, 10 콤비네이션 4의 계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응용 수리 문제든 자료 해석 문제든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그런 계산들을 다 넣어 놓은 거니까 이런 애들을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NCS라는 시험에서 계산이 전부는 아니지만 계산하는 부분만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테스트 정도의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라는 거고 자, 이걸 계산했을 때 뭐 다음 페이지에는 뭐 결과 분석에 대해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5분대에 계산을 다 마무리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능력, 다른 부분을 다 제외하고 계산에 있어서만 문제풀이 시간이 5분 이상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물론 간략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금 더 연습을 했으면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뭐 적어뒀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지금 현재 시간보다는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냥 맛보기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를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1번부터 한번 좀 해볼까요? 뭐 이런 류의 계산은 좀 이렇게 4랑 2 곱하면 8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지워가면서 푸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30에서 뭐 21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 거고요. 여기는 곱셈 먼저 계산하고 덧셈을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계산. 여기도 180, 여기도 180이에요. 180 곱하기 3이니까 뭐 540이다. 뭐 이렇게 할 테고. 자, 이 부분은 괄호 안부터 계산을 하고 나눗셈을 하는 거겠죠? 이 덧셈, 뺄셈도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보수를 많이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995랑 55가 동일하게 5로 끝나니까 둘이 더해주면 뭐 더해주든 빼주든 더해주면 얘네가 1위자리 숫자가 0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조금 먼저 그냥 계산을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런 숫자는 저는 계산을 할 때 그냥 1000-5 이런 느낌으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더하면 1055고 5를 빼니까 뭐 1050이다. 뭐 별거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1050에서 그래서 얘를 빼고 420을 빼면 630이에요. 요거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이게 좀 보이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뭐 결국에 하게 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산이라는 건 자, 우리가 지금 계산 연습한 요 숫자 배열은 다음에 똑같이 나올까요?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계산이 나왔을 때 요거 옛날에 연습했던 거야 라는 그 기억을 떠올려서 풀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을 다양한 숫자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게 될 테고 이 특정한 숫자들의 배열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어떤 수식이 시험에 그대로 나와 줄 리가 없겠죠. 나오면 뭐 나온다고 해서 뭐 그걸 또 기억해가지고 뭐 한다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계산을 할 때 숫자를 딱 보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겠다가 이제 뭐 떠오르겠죠.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에 좀 가까운 거예요. 그냥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뭐 예를 들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뭐 이렇게 도착을 하겠다. 어떤 경로로 가서 어느 위치까지 가겠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도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실제로 가면 가는 길에 뭐 만나게 되는 어떤 신호등도 그때 신호가 다를 거고 내 옆을 지나가는 차나 사람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도에서는 안 나와 있었지만 여기에 뭐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길이 뭐 막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 어떤 식으로 푼다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은 해도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뭔가 새로운 숫자들이 나올 거고 그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에 가깝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길에 공사장을 만났어요. 돌아가야 돼. 근데 그런 경험을 처음 할 때랑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경험했을 때의 그 반응 속도가 다르겠죠. 나중에는 또 공사하나 보다. 바로 좀 돌아갈 우회로를 좀 바로 생각을 하겠죠. 처음에는 지금 뭐 하는 거지? 공사하는 건가? 나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자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좀 바로 다른 방향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다양한 숫자들을 가지고 계산을 연습을 하면 뭐 당연히 쉽게 계산이 되는 애들도 있고 잘 안 되는 애들도 있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야 되겠다라는 게 잘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라고 했어요. 이걸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를 들면 이것도 0.8로 이렇게 2를 나눈다고 치면 얘는 8만이잖아요. 그럼 자릿수 생각 안 하고 8 곱하기 8 곱하기 8이거든요. 그럼 2의 9승이죠. 2의 9승은 알아요, 여러분들?
2의 구승을 뭐 외우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열심히 들어서 그런지 2의 10승 2024라는 거는 뭔가 제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의 구승 같은 거는 512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자릿수는 뭐 만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건요. 물론 단순한 덧셈이에요. 요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뭐냐면 단순한 덧셈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실제로는 이렇게 쓰면서 계산하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를 옮겨 써서 계산을 하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세로로 나열해 놓고 계산을 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누가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요. 그죠?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할 텐데 여기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 연습 세트는 정확하게 계산해봐 이걸 요구하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건 저희가 이제 근사값으로 숫자를 좀 간단하게 바꿔서 계산하는 것부터 할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자료 해석에 나오는 어떤 계산을 할 때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얘는 정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보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적당히 계산해도 되겠다라는 게 보이면 사실은 실제 계산을 하고 나서 이 뭐 1위 자리나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이런 숫자들은 나중에 근사값 처리하면서 다 날려버리는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덧셈을 하면서도 뒷부분은 너무 자세하게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덧셈을 할 때도 저는 그냥 앞에서부터 보통 덧셈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7 숫자 하나 올라가서 뭐 4 이렇게 계산하죠. 그런데 이런 방식의 계산은 어차피 날려버릴 부분부터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날려버릴 부분부터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시간 낭비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이런 류의 계산을 실제 시험에서 할 때는 물론 자릿수가 올라가는지는 열심히 보지만 숫자도 좀 이렇게 끊어서 많이 보는 편입니다. 한 두 자리씩 좀 이렇게 끊어서도 봐요. 그래서 여기는 22. 자, 여기 어때요? 15 더하기 78, 93이죠? 93. 근데 뭐 뒤에서 하나 올라가니까 94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적당히 계산해도 된다라는 게 보이면 실제 시험에서는 22, 그 다음에 9 얼마니까 그냥 2300 정도구나. 이렇게 그냥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뒤에 계산은 정확하게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해볼 수 있는데 나중에는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나중에 이런 계산을 하게 될 때는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덧셈도 좀 적당히 하실 수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요런 거. 뭐 물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850에다가 요거의 2배. 뭐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고 요런 건 어떻게 하죠? 요거를 20-2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48에다가 18을 곱한다라는 건 물론 곱하기 1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곱하는 숫자가 커질수록 좀 곱셈이 좀 번거롭지 않나요? 숫자도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계산보다는 저는 곱하기 2, 나누기 2 이런 계산은 좀 암산이 되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자주 활용을 하는 편인데 48 곱하기 2 하면 96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960 마이너스 뭐 96 이런 식으로 이 20 곱한 거고 얘는 2 곱한 거죠. 뭐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좀 자릿수 딱딱딱 떨어지는 애들부터 계산하고 얘는 100을 빼고 더하기 4를 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봅니다. 자, 9번 한번 볼게요. 9번. 좀 지우고 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9번부터 밑에 나와 있는 애들은 단순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대소 비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대소를 비교하는 거고 뭐 자료 해석에서는 뭐 증가율이나 어떤 비율 또는 비중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자, 그런 것들을 묻는 뭐 선택지나 보기에서 이런 분수값들의 대소를 비교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배우긴 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배웠던 것들은 이제 계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형태의 계산은 뭐냐면 어떤 요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무언가가 있는데 그 전체에서 이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A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A라는 도시는 세 개의 뭐 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뭐 서구, 중구, 동구 이렇게. 그러면 그때 이 A시 전체 인구에서 중구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이럴 때 이 A시 전체 인구를 주는 게 아니라 뭐 서구는 10만 명, 중구는 23만 명, 동구는 61만 명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에 우리가 비중을 구할 때 이렇게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 패턴,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형태일 때 이런 거 대수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사실. 23, 23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지워놓고 계산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덧셈을 하나 정도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숫자 들어가 있는 거. 뭐 원리를 설명해드리면 자, 일단 이게 뭐 오른쪽이 크다라고 해봅시다. 자, 요거 역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역수로 바꾸면 부등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죠. 그러면 12분의 이렇게 23분의 뭐 이렇게 될 텐데 12분의 12가 위에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걔는 1로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뺄 수 있겠죠? 12분의 12가 있으니까 여기 요걸 역수로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23분의 10, 23분의 23, 23분의 61 요거 3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1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요 1을 서로 이렇게 그냥 지워준다 라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8 더하기 27만 남는 거고 여기도 10 더하기 61만 남는 거예요. 이걸 다시 역수로 바꾼다고 다시 역수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처음 수식에서 얘만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그래서 이거 이미 배웠어. 이미 배웠어요.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이미 앞에서 했어요. 포커스는 여기 안 맞춰져 있었지만 계산에는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었지만 이미 나와 있었고 이런 것들도 그냥 계산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NCS라는 시험에서 계산이라는 걸 빨리 하려면 뭘 잘해야겠어요? 되게 단순한 건데 뭐냐면 당연히 똑같은 곱셈이나 똑같은 뭐 덧셈 뺄셈을 누구는 5초 동안 하고 누구는 10초 동안 하면 거기서 시간 차이가 생기겠죠. 또 누구는 덧셈을 3개 하고 누구는 덧셈을 2개를 한다면 당연히 계산해서 시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문제를 빨리 푸는 그런 방법이라는 게 뭐 다 결국엔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똑같은 문제 똑같이 푸는데 누군 빨리 풀고 누군 늦게 푼다라는 건 뭐 읽기 속도나 이해력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산하는 계산 과정 자체를 조금 이렇게 축소한다라는 거는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물론 자주 해서 계산이라는 거 그 자체를 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해도 되는 계산을 이렇게 좀 생략하는 것도 그때그때 좀 바로 생각해 낼 수 있다면 풀이 시간을 단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숫자가 2배 정도 되네? 라는 이런 비율이 보이면 이런 느낌으로 좀 바꿔서 자, 이거 2로 나누면 얘가 어떻게 돼요? 458이 되죠. 이렇게. 이해돼요? 여기서 이 인수라고 하는데 2를 빼가지고 얘한테 준 거예요. 얘를 2로 나누고 얘를 2로 곱한 거죠.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곱하고 있는 이 두 수가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얘도 11보다 작고 얘도 461보다 작으니까 계산 결과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자, 얘는 어때요? 여기는 여러분들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줄게. 17번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줄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도 똑같아요. 수식을 보고 어떻게 계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이 몇 초 안에 바로 안 나오면 사실 그냥 해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언제 고민합니까? 자, 이런 거 잘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점 찍고요. 제가 여기다 점 찍으면 좀 보여요? 18보다 18.34가 더 크고 31.82보다 32가 더 크죠? 당연히 여기가 더 큰 거예요. 이거는 뭐 1000의 자릿수, 4자릿수, 이건 2자릿수 이런 거 틀 안에 갇혀 있으면 비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릿수 여러분들이 여기서 2자리 땡겼으니까 얘도 2자리 땡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뭔가 영리하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뭐 나머지는 지금 하나하나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진 않을 거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종류의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오늘 뭐 요 수강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여기 있는 기초 연산 테스트를 한번 꼭 해보시고요. 시간을 꼭 재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계산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55페이지에도 뭐 간단하게 제가 적어 놨었죠.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지금 체크해 드리면 당연히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틀린 문항당 20초를 이렇게 더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막 점수, 포인트를 얻는 게임처럼 생각해서 이 문제는 내가 계산하는데 20초 이상 걸릴 것 같아. 그냥 틀리자.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웬만하면 다 맞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산을 하고 다만 틀렸을 때는 뭐 요 정도 시간을 좀 더해서 비교를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산력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5분 30초 이내에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산 연습을 뭐 안 해도 돼요.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계산 연습을 정말 잘해서 이 정도의 계산을 예를 들면 뭐 4분 동안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계산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도 1분 정도밖에 시간 단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계산 연습할 때 자기가 부족한 다른 부분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 여기만 해도 계산 연습만 해도 한 4분, 5분 정도의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4분, 5분이면 실질적으로는 한 3문제 정도, 뭐 많이 풀면 4문제 정도 더 풀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가끔 필기 시험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격증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뭐 서류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자격증 같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필기 시험에서 그런 자격증이 가점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 공부를 몇 달 동안 하면서 가점을 뭐 2점, 3점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결국엔 한 문제, 두 문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계산 연습을 한 달, 2달 해서 풀이 시간을 확보해서 3문제, 4문제 더 푼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필기 시험에 한해서는 가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계산 연습 반드시 꾸준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식으로 그런 계산 연습을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넘어갑시다. 자, 이제 근사값 설정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내용 같이 한번 봅시다. 자, NCS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들, 실제로 간단하게 계산하거나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630
뭐 이렇게 요거 분의 3211. 자, 요게 50%보다 더 크냐 작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어떤 수의 비중이 50% 이상이다 또는 뭐 미만이다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 물론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요 분모의 실제 50%에 해당하는 값을 찾는 방식으로 풀 텐데 이건 어때요, 여러분? 50%라는 건 방금 얘기했지만 얘를 뭐 이렇게 곱한다고 쳤을 때 자, 6392 곱하기 뭐 2분의 1이니까 이거 2로 나누는데 뭐 6400을 2로 나눠야 뭐 32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단순하게 나누기 2만 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류의 계산,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고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계산을 물어볼 때는, 그런 결과를 물어볼 때는 이게 50% 아주 살짝 넘을 거거든요. 이렇게 비교적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하도록 문제를 출제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해볼까요? 아니면 547 뭐 이렇게 일부러 좀 어렵게 자 이렇게 하면 6954니까 이거는 뭐 90%는 안 될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예를 들면 뭐 86% 보다 더 큰지 작은지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게 이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거 뭐 별 수 없이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딱 봐도 이게 86%인 걸 확인하는 게 아까보다 훨씬 어렵죠?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는 비교적 적당히 계산해도 될 만하게 문제를 낸다라는 거예요. 자, 뭐 그건 지금 얘기한 건 문제를 계속 풀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애초에 NCS라는 시험은 인간 계산기를 뽑으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적성검사라는 시험들은. 그러니까 정말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정밀하게 계산하는 그런 능력을 애초에 요구하지 않아요. 적당한 계산 능력, 업무를 하기에 회사 생활을 하기에 적당한 계산 능력을 이제 요구하는 건데 방금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값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묻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애들 결국에 필기시험에서 우리의 시간을 좀 잡아먹을 만한 그런 애들은 NCS라는 시험에서는 적당히 근사값으로 계산해도 정답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NCS라는 시험에서 복잡한 계산은 근사값으로 계산할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근사값으로 계산하면 오차가 발생하겠죠.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생길 텐데 오차를 어떻게 해야 좀 줄일 수 있는지, 오차가 커지지 않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계산 연습을 하는 과정인 거고 그런 것들이 어린 계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제로 어떤 자료에서 어떤 문제에서 뭐 얘네들의 비율을 뭐 계산해 봐라 라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숫자가 간단하게 나와 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복잡한 숫자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계산에 포함된 숫자 각각에 대해서 세 자리를 유효 숫자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얘는 분수지만 숫자를 두 개로 보는 거예요.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숫자를 두 개로 보고 각각 세 자리 숫자만 남겨놓고 근사값 처리를 해라라는 뜻입니다. 유효 숫자가 세 자리라는 건 세 자리 남겨놓고 그 뒤에 네 번째 자리에서 숫자를 올리든 내리든 하라는 뜻이에요. 자, 왜 숫자를 세 자리 남겨놓고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99% 안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릴 리가 없어요. 틀린 적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단순하게. 자, 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요겁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해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근사값으로 우리가 바꿀 때는
세 자리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효숫자 처리해서 계산하면 틀릴 리가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말은 당연히 네 자리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두 자리 이하로 여러분들이 얘네를 뭐 64분의 58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64분의 58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에서는 또 괜찮고 어떤 문제에서는 괜찮지 않고, 또 어떤 숫자일 때는 괜찮고 또 그렇지 않고, 약간 이럴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두 자리 이하로 계산할 때는 뭐 맞힌다 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자리 이하로 여러분들이 유효숫자 처리해서 계산하는 경우에는 오차가 당연히 더 커질 거고, 그때 그 오차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상 계산하고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요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 문제를 봤을 때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계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요. 그때 대충 계산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두 자리 이하로 뭐 근사값 처리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판단이 잘 안 선다, 또는 정확하게 계산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하면 세 자리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연습 문제를 풀 때 계산 문제를 본다면 지금 얘기한 거 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처럼 문제가 나오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나오면 좀 대충 계산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같이 보면서 그런 판단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표를 조금 더 이렇게 올려놓고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숫자를 이제 우리가 근사값 처리한다라고 하면, 뭐 근사값 처리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뭐 올림, 버림, 반올림이라는 걸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단순하게 정말 대기 자리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을 한 그 결과를 제가 그냥 나열한 거예요. 이걸 굳이 왜 보여주냐? 자, 보시면 실제로는 이게 90.98%, 100분율로 치면 뭐 그 정도 되는 거고, 소수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애들인데, 자, 여러분들 근사값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계산한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보시면 어때요? 얘가 이 마지막 게 오차가 가장 크죠? 그쵸?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반올림을 하냐, 숫자를 올리냐 버리냐, 요것만 가지고도 오차가 조금 이렇게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왜 커지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똑같이 유효숫자 세 자리로 계산하더라도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겠죠. 여기서도 저라면 굳이 둘 중에 고르라면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나눗셈을 만약에 한다 쳐도 이걸로 세 자릿수로 나눗셈 하는 것보다는 이거 두 자릿수로 보고 나눗셈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고 내가 근사값 처리해서 계산을 할 거야 라는 판단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는 지금 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단순하게 반올림하는 건 오차가 커질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올림이라는 건 웬만하면 선택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오차가 뭐 둘 다 뭐 크게 나지 않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둘 중에는 자, 얘가 당연히라고 하는 표현은 좀 애매한가? 저는 얘가 조금 더 계산하기 쉬운 숫자라고 봅니다. 뭐 약분을 할 수도 있고요. 나눗셈을 직접 하더라도 그냥 두 자리로 보고 64로 나눈다고 나누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런 것처럼 근사값 처리하는 것에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밑으로 갈게요. 밑에 어림 계산의 기본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뭐 제가 100만 원의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는데 얘가 3% 증가하면, 다음날 3% 증가하면 이렇게 103만 원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은 안타깝게도 2% 또 이렇게 감소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뭔가 이런 식의 비율 변화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요 마지막 값은 얼마죠? 마지막 값은 그냥 약 101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을 갖고 있어요. 자, 왜냐? 자,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A%만큼 변화하고 그 다음에 B%만큼 변화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얼마냐? 자, 다시 얘기하면 원래 100이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A%만큼 증가하면 100 더하기 A가 되겠죠. 또 여기에서 B%만큼 바뀐다라고 하면 곱하기 1 더하기 0.01B를 이렇게 하는 걸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A%만큼 변하고 B%만큼 변한다 라고 했을 때, 자, 그 결과는 100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00분의 AB였어요. 요거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요건데 1강에서 배웠어요. 요건데 이 뒤에 들어가는 이 100분의 AB, 분모에 1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A 곱하기 B에 해당하는 값이 작으면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무시할 만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3% 증가하고 2% 감소하면 얼마냐? 원래는 99.94예요. 원래는. 하지만 그냥 100에서 3 더하고 2 빠졌다. 그래서 100,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계산했네. 아마 이게 100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01 정도 되겠다라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요. 유효 숫자 세 자리로 계산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요 숫자를 유효 숫자 세 자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인데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1강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요. 교재 앞에도 나와 있어요. 페이지를 제가 잠깐 이제 짚어드릴게요. 페이지만.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세요. 25페이지 참고. 표가 나와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 네. 자, 다시 돌아옵니다. 56페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율만큼 올라가고 A%만큼 변화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A%만큼 다시 바뀐다고 하면 수식으로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A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아주 작다면, 크지 않다면 100분의 A제곱은 무시할 만 하겠죠. A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작다면 결과적으로 얘가 아주 작은 숫자라면 무시할 만 하겠죠. 그런 원리예요. 즉 100에서 2% 증가하고 2% 감소했다라고 하면 원래는 요거예요. 100에서 2% 증가하고 다시 2% 감소한다고 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사값으로 계산할 때는 요거 그냥 100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할 거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예요. 3% 마찬가지.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는 좀 보세요. 결론은 뭐냐? 같은 비율만큼 올라가고 같은 비율만큼 내려가면 그냥 원래 있었던 그 숫자랑 비슷하다라는 이 맥락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2% 올리고 내리는 경우보다 3% 올리고 내리는 게 100이랑 차이가 더 많이 나죠? 이 A에 해당하는 값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결론은 이 A에 해당하는 값이 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원리를 이용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그래서 곱셈식의 어림 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잘 봐요. A 곱하기 B라는 수가 있어요. 수식이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우리 앞에서도 연산 연습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런 형태의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직접 계산하는 게 까다롭다. 그래서 얘네를 계산하기 쉬운 숫자로 바꾸겠다. 라는 이런 목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A라는 숫자를 얘를 3% 더 큰 숫자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3%더 작은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 증가하고 3% 빠진 그런 계산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실제 값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날 테니까. 이 맥락입니다. 숫자로 한번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A 곱하기 B라는 계산이 있어요. 수식이 있어요. 요걸로 봅시다. 98 곱하기 282라고 해봐요. 물론 여러분들 100 빼기 2로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설명을 위해서 적어놓은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을 때, 얘가 대강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거 정도만 파악하면 될 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98을 곱하는 것보다는 그냥 곱하기 100을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곱하기 100이라는 건 자릿수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98이라는 숫자를 살짝 올려서, 이렇게 살짝 올려서 100으로 바꿔주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98을 내가 100으로 계산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98에서 100으로 바꿀 때 숫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282에 해당하는 숫자는 오차를 서로 상쇄시키기 위해서 얘는 숫자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때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정도를 같은 비율로 이렇게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즉 98에서 100이 될 때, 이거 정확하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약 2% 정도 증가한 거기 때문에 282를 276으로 계산할 때는 2% 정도 감소시켜준다라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더하기 2가 됐다라고 해서 얘가 빼기 2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했을 때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2760이 나오는, 27,600이 나오는데 어때요? 세 자리 이하 요 두 자리 숫자만 이상하게 나오죠? 무시해도 될 만한 숫자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자, 같은 원리를 반대로 해볼게요. 282라는 숫자를 300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282라는 숫자를 조금 숫자를 이렇게 올릴 거다라고 하면 같이 계산해주는 다른 애를 좀 줄여야 오차가 상쇄가 되는데, 얼마나 줄일 거냐? 자, 얘가 18만큼 커지는데 약 6%라고 합시다. 이런 거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올라가면 300이 된다라고 이미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300 가지고 비율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차이 안 날 테니까. 300에 18이라는 숫자는 6% 정도다.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사고의 과정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여기는 한 번에 쓰여 있지만 사고하는 과정을 그대로 순서대로 써줄게요. 얘를 보고 300으로 계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18 증가네? 그럼 6% 증가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98에 해당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줄여줘야 되라는 게 세 번째 생각인 거예요. 그게 얼마냐? 얼마나 줄어들어야 되냐? 똑같이 비율 맞춰서 6만큼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번째 사고 과정인 거죠. 자,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여기 있는 숫자 가지고 생각을 하면 18 차이 나네? 6% 정도 차이야. 그러면 얘는 6% 감소시켜줘야겠다. 6% 감소시켜준 값이 얼마지? 대략 6이야. 요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뭐 이런 과정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계산했을 때 결과가 어때요? 똑같죠, 심지어? 자,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숫자를 어떻게 바꿔줘야 계산이 편할까? 라는 생각, 요거 할 수 있어야 되고, 숫자를 얼마나 올려주고 더해줘야 되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제일 번거로운 게 뭐겠어요? 요런 거죠. 몇 퍼센트 증가했다, 몇 퍼센트 감소했다.
몇 퍼센트 증가한 건지 생각하고 그럼 그 반대로 감소시켜줄 때는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는 게 번거롭겠죠. 이게 되게 번거롭고 이 과정이 늘어진다면 그냥 계산하는 것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너무 정확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팁을 준다면 결론은 약간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이 숫자들 비율이 대강 어때요? 98이랑 282의 비율이 대강 어떻죠? 100, 아까 300 우리가 이렇게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강 똑같진 않지만 1대3의 비율이랑 유사하죠. 3배 정도 되는 숫자니까 이 생각을 하면 돼요. 3배 정도 되는 숫자니까 똑같은 비율로 숫자를 더하고 뺀다 하더라도 3배 더 큰 숫자를 더하고 빼겠죠. 그러니까 이게 3배 정도면 2를 더했으니까 3배인 6을 빼야겠다. 18을 더하기로 했으니까 3분의 1인 6을 빼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비율을 굳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비율이 뭐 1대3 정도다라는 게 보이면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임기응변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숫자 1대3인 숫자가 아닌 다른 애들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숫자로 계산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나중에 여유가 있어서 이런 게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연습 삼아 한번 아래 나와 있는 걸 이제 해볼 건데요. 자, 제가 몇 개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또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거부터 해볼까요? 좀 대놓고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은 숫자들부터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봅시다. 자,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똑같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는 약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지금 보시면 A는 숫자를 올리고 B를 내려라 라는 뜻이고 여기는 A를 내리고 B를 올려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두 가지 방향으로 다 해보고 어떤 게 사실 더 쉬웠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806을 숫자를 조금 줄인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800으로 계산을 하겠죠, 제가. 자, 여기다가는 좀 변화를 쓸게요. 6 정도 이렇게 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516을 숫자를 조금 올릴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따라와 보세요. 800의 10%는 80이고 1%는 8이에요. 그러면 6이라는 건 1%가 조금 안 되는 값이죠. 그러면 516을 숫자를 올려줄 때 1%가 조금 안 되는 숫자를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516의 1%는 5.16이죠. 이 1%가 조금 안 되는 숫자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산을 이왕 편하게 하는 거 그냥 520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가 조금 안 되는 숫자를 빼주니까 1%가 조금 안 되는 숫자를 더해주는 건데 여기다가 물론 5를 더할 수도 있지만 4.5를 더할 수도 있고 4.7을 더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4 더하면 깔끔하게 520이 되니까 이 정도의 오차는 그냥 감안하고 이렇게 해준다고 치면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어때요? 아주 조그만, 아주 적은 오차만 이렇게 생길 뿐이죠? 자, 이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이번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얘를 500으로 맞춰주겠죠? 자, 그러면 사실상 16만큼 이렇게 빼준 거니까 여기는 숫자만 어느 정도 더해줘야 돼요. 숫자를 어느 정도 더해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번에 어떻게 할까? 아까랑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도 한번 그냥 해볼게요. 여러분들 500에 물론 516으로 봐야 되지만 500의 1%는 5잖아요. 그럼 16은 3% 정도겠죠, 대략. 이런 느낌으로 비율로 본다면
여러분들 800의 3%가 얼마죠? 83, 24죠. 마침 24 더하면 좀 숫자가 깔끔해지죠. 이렇게 해보면 그럼 여기는 24 더하면 800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돼요. 아까랑은 뭐 숫자가 차이가 조금 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비슷하게 계산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결론. 자,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기에 어떤 걸 생각하라는 거냐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일단 각각 계산해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 왼쪽이 편했는지 오른쪽이 편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물론 크게 차이는 안 났지만 그래도 고른다면 여기가 저는 조금 더 편해요. 곱하기 500은 나누기 2랑 똑같으니까 1000 나누기 2잖아요. 나누기 2 한다고 생각하면 4, 1, 5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런 방식을 뭐 선호한다. 이 방식이 좀 더 편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근사값 계산을 할 때 결국엔 어떤 숫자를 이용하는 게 그 다음 계산이 또 편해지냐 라는 것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것들을 좀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계산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뭐 현장 강의에서는 지금 쉬는 시간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쉬시면서 여유가 있으면 여기 있는 거 한번 계산 직접 해보시면 좋겠고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다음 강의 듣기 전에 요 나머지 근사값 계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이어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